안녕하십니까? 엑셈 디자인 그룹 김보명 대리입니다. 오늘 디자인 그룹에서는 엑셈 디자인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배경과 소개 그리고 변화 세 단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셈의 직원들은 현재 전개 이래와 필리노베이터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의 큰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이를 큰 방향점으로 삼아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그룹은 이러한 방식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버튼을 디자인하라 라는 미션을 갖게 되어도 A 디자이너는 사각형의 버튼을, B 디자이너는 라운딩 처리된 버튼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각각인 작업 방식과 사고 방식에 큰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 철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할지 헤매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신제품이 킥오프되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디자인 베이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없던 원칙을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전사 전략이기도 하였던 프로토타입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달받은 설계안을 빠르게 시각화하여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드리자는 전략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과 기반이 없던 작업에는 비효율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 생각보다 많은 작업량이 소모되게 되었고 디자인 그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타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업 고유만의 디자인 철학을 갖는 것은 물론 정밀하게 설계된 디자인 시스템 또는 디자인 가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1987년부터 이미 인간과 컴퓨터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한 설계 원칙의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만 디자인 시스템을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내 기업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에서도 디자인 원칙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그룹은 이 시스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참고하였습니다. 디자인 그룹은 엑셈의 디자인 원칙에 대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고, 크게는 디자인 원칙과 자세하게는 디자인 시스템 혹은 가이드를 공동의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엑셈 디자인 원칙의 본격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셈 디자인 원칙은 1년 동안 디자인 그룹의 현업 외 세컨드 프로젝트였으며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엑셈 디자인의 4가지 대원칙입니다. 먼저 일관성, 늘 엑셈의 통과 매너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입니다.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유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경험을 떠올릴 때 더 빨리 배웁니다. 물리적인 화면에서 은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원칙들을 세우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였는데 다른 기업 원칙들과 상통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집중 원칙은 특히나 애플 맥OS 디자인 원칙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고 나머지 원칙들도 애플 iOS 원칙과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 원칙들은 엑셈 디자인 사고방식 기저에 깔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심리를 돕는 20가지의 UX 법칙입니다. 이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 타당한 법칙이며 이 또한 엑셈 디자인 사고방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범주는 디자인 사고의 베이스가 되고 앞에 4가지의 원칙이 엑셈의 디자인을 이야기한다면 UX 법칙은 우리 제품을 이용하게 될 실제 사용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셈의 디자이너들은 이 둘을 상호 참고하여 12가지의 디자인 가이드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12가지 기준의 디자인 가이드는 실제 제품 디자인 진행 시 준수, 참고할 규칙들이며 이들로 실제하는 제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히 제가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준 가이드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베이션과 그리드입니다. 클라우드모어의 설계적 강점은 일반적인 데이터의 나열이 아닌 의도된 데이터의 구성으로 사용자의 직관성을 높이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하여 시각화할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엘리베이션 기준으로 여러 화면에서 강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은유적으로 더 가깝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기준을 통해 픽셀 사이즈가 8배수로 늘어나는 8포인트 그리드 규칙으로 사이즈에 대한 안정성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12가지 기준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지난 1년간의 실제 화면 구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아본 클라우드모어 인프라스트럭처 오버뷰의 초기 레퍼런스입니다. 당시에는 완전한 제로 베이스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빠른 시각화를 통한 프로토타입 제작 전략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 모델입니다. 이때의 시각 요소들은 사이즈부터 색상까지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개발된 디자인 가이드 프로토타입 버전으로 리뉴얼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레졸루션 해상도입니다. 고객사마다 다른 해상도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보편적인 해상도인 1920-1080 기준의 반응형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뉴얼된 로고와 네이밍입니다. 다음은 아이콘들과 새로 구성된 윈도우 앤 뷰 화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은 중요하게 적용했던 8포인트 그리드 시스템과 높낮이와 밝기를 표현하는 엘리베이션, 그리고 나머지 기준들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 버전의 디자인 가이드를 적용한 화면을 구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 수 없듯 큰 설계 수정 및 개편이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디자인도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디자인 그룹은 디자인 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다시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먼저 이전 내용을 드러내고 개선된 디자인 가이드로 재구성합니다. 이렇게 현재 버전의 클라우드모어 인프라스트럭처 오버뷰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XM 디자인 가이드는 클라우드모어뿐만 아니라 사이옵스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옵니다. 맥스게이지와 인터맥스의 신규 이슈들도 XM 디자인 가이드를 기준으로 점검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XM 디자인 원칙 전과 후 시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클라우드모어 디자인 진행을 하였던 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과거를 보여드리자면 크게 설계 2에 디자인, 피드백 반영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평균 아래와 같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던 중 갑작스런 설계 디자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다시 이해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앞 두 단계와 뒤 두 단계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앞에 두 단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품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에러였습니다. 때문에 개발 환경과 제품의 기본적인 학습을 병행해야만 했고, 동시에 개발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개념 교육을 진행해 주신 덕분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XM 디자인 원칙과는 무관하게 디자이너에게 기본적인 제품의 이해는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품과 개발 환경을 이해하며 앞부분의 정체는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XM 디자인 가이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며 설계 이미지를 상상하는 기반이 되고, 세 번째 단계인 디자인 단계에서도 재빠르게 러프 시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크게 효율이 낮던 점은 설계 이해 단계와 러프 시안 작성 단계에서 여러 차례 빠른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QTCS 관점으로 본다면 퀄리티, 설계, 디자인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타임, 설계와 디자인 이슈 최소화로 인한 시간 절약이 있었으며 코스트, 디자인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작업 효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디자인 영역에 한해서는 안정적인 계획 속에서 화면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개인적인 성장도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과거에는 제품의 이해가 부족했기에 다소 수동적인 디자인 태도였다면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학습하여 디자인 구현 한계점을 이해하고 설계 의도를 보다 능동적으로 이해하여 다른 시안들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마련할 플랫폼들을 도입하여 디자인 개발 구현 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디자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분야인 디자인 영역에서도 성장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일반적인 제품들, 모바일과 같은 그런 부분의 UX, UI 이해만이 있었고 기본적인 툴의 이해가 있었다면 현재는 제품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떤 디자인이 적절한지 사고하는 태도를 길렀으며 UI 디자인 툴 숙련 정도를 높게 끌어올려 스킬 응용을 이루었으며 글로벌 UX, UI 디자인 트렌드를 항상 주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들은 개인의 성장이었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개인과 그룹의 에너지가 상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끝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디자인 시스템 총괄 매니저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세계의 제품 출시 환경은 복잡 다양해지는 제품들과 더 빨라지는 개발 사이클, 커져가는 팀의 규모, 성숙해지는 시장과 높아지는 고객의 기대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엑셈의 신제품 개발 상황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 원칙, 가이드, 그리고 시스템은 재사용을 전제로 하며 일관성을 띈 디자인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베네핏들은 혁신적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엑셈 디자인 가이드를 라이브러리화하여 생산성을 배로 증가시키거나 다른 기업들과 같이 외부에 공개하여 디자인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엑셈 디자인 원칙과 가이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현재 모습에 있는 상황이며 향후 실제 제품과의 싱크로율을 더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엑셈 디자인 원칙 개발 과정을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엑셈 디자인 그룹 일원들은 이로써 각각의 사고방식을 하나의 방향으로 공유하고 디자인 퀄리티를 함께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 엑셈만의 디자인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